안녕하십니까. HNK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엄주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댕댕이나무 소개에서부터 제품 소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댕댕이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댕댕이나무는 인동과에 속하는 낙엽감목으로 해발 700에서 2300m 고산 청정지역에서 잘 자라며 일반 베리와는 좀 다르게 플라노보이드와 안토시아닌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댕댕이나무가 인동과에 속해 있다 보니까 댕댕이 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동초 꽃과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단지 그 크기가 좀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 댕댕이 꽃이 피게 되고 지게 되면은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여러분들 풋대추, 어린 풋대추처럼 자라기 시작해서 익기 시작할 때는 붉은색으로 익기 시작해서 완전히 익게 되면은 자흑색으로 익게 됩니다. 그때가 저희가 수확할 시기고요. 참 특이하게도 댕댕이는 블루베리나 포도처럼 껍질에만 안토시아닌 색소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 과육에까지 안토시아닌 색소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처음 연구개발에 동참해 주셨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님과 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야채와 과일 중에서 이렇게 안토시아닌 색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은 처음 본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댕댕이에는 정말 많은 안토시아닌 색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댕댕이나무 열매의 핵심 성분은 C3G입니다. 시아디닌 3글리코사이드라는 성분인데 댕댕이나무 열매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전체 함량 중에서 79에서 90%가 바로 이 C3G 성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C3G 성분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오디 및 블랙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으로 토코페롤, 즉 비타민 E보다 노화 억제 효과가 5배에서 7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C3G는 활성산소 감소에 아주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성산소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 우리가 술을 먹고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 중에 즉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체내에 적당량이 있게 되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일정 부분이 넘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잦은 공격을 받은 세포는 세포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 감소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댕댕이 속에 들어있는 C3G 성분이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가 하는 시험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댕댕이 나무 열매 추출물을 가지고 활성산소 감소 테스트를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글리보 댕댕팩, 즉 댕댕이 나무 열매 추출물을 가지고 활성산소 감소 효과를 테스트한 사진이 1번 사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진은 댕댕이 나무 열매 추출물 중에서 C3G를 추출해서 C3G 단독으로 활성산소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1번과 2번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C3G 단독으로 활성산소 감소를 테스트했던 결과보다 오히려 댕댕이 열매 추출물을 가지고 즉 여러분들이 드시는 글리버 댕댕 100을 가지고 활성산소 감소 테스트를 했을 때 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댕댕이나무 열매 영양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미노산, 칼슘, 아연, 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사과, 바나나, 귤, 딸기, 감 등에서 또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댕댕이 속에는 아미노산, 칼슘, 아연, 철 성분이 다른 과일보다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비타민 P에 대한 영양 분석을 해봤는데 나머지 야채 과일들에도 좀 많이 들어있지만은 특별히 사과하고 댕댕이하고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댕댕이가 사과의 26배, 비타민 B2 같은 경우는 72배, 비타민 B3 같은 경우는 무려 1300배, 비타민 C는 22배, 비타민 P, 플라노보이드 같은 경우는 다른 야채 과일에서는 숫자화, 즉 계량화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량 들어있는데 이 댕댕이 속에는 100g당 105mg이라면 아주 엄청난 많은 양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댕댕이만 잘 챙겨 드신다면 다른 야채 과일을 좀 소홀하게 드셔도 우리 인체에서 필요한 영양 성분은 충분히 보충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댕댕이 나무 열매의 과학적인 검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관련 내용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관련 동물 실험을 하면서 실제 촬영한 간 조직 사진입니다. 그래서 육주령된 쥐를 가지고 메포민이라는 약과 댕댕이를 투여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시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메포민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방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지만은 댕댕이 400mg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메포민보다도 아주 월등하게 지방간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던 시험 결과입니다. 이 시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LT나 AST, 항산화 지표 중에서 MDA 같은 경우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도 의존적으로 그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그 댕댕이 200mg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메포민과 유사한 지방간 개선 효과가 있었는데, 댕댕이를 400mg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메포민 약보다도 아주 월등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지표 중에서 SOD, 항산화 효소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시험 결과입니다. 다음은 인체 적용 시험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AST, ALT, 옛날에는 GOT, GPT라고 하셨죠. 이 간 수치가 정상치를 초과하고 또한 정상 상한치의 3배 이하 범위에 있는 사람 66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저희가 투여하면서 인체 적용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 검사인 AST와 ALT, 그다음에 항산화 검사, 피로 심각 척도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유효성 평가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간 기능 지표인 ALT, AST, 항산화 지표 중에서 MDA 같은 경우를 보시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섭취 전에는 수치가 많이 높았던 분들이 12주 동안 섭취한 이후에는 아주 많이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섭취 전에 높았던 분들이 즉 위약을 드셨던 분들, 즉 가짜 약을 드셨던 분들은 섭취 전보다 섭취 후에 더 높아지는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효소 같은 경우도 댕댕이를 12주 동안 드셨던 분들은 항산화 효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그런 시험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피로 심각 척도도 보시면 댕댕이를 드셨던 분들은 대부분 현저한 어떤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위약군, 즉 가짜 약을 드셨던 분들은 미미하거나 조금 개선 효과가 있었고, 오히려 신경계 기능장애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동물 실험과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로부터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관련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체지방 감소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지방 감소 관련 동물 실험 중에서 첫 번째가 메포민 약하고 댕댕이하고의 비교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댕댕이 200mg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메포민 약하고 유사한 체지방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댕댕이를 400mg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메포민보다 아주 월등한 체지방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댕댕이 나무 열매 추출물이 체지방을 감량시키고 또 지방 생성을 억제하더라 하는 시험 결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체지방을 감량시키는 것도 참 획기적인 건데 지방 생성을 억제시킨다는 그런 내용까지 확인되었던 시험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실험 두 번째로 CLA하고 비교 테스트 결과입니다. CLA 하면은 시중에서 판매 유통되고 있는
체지방 감소 관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CLA하고 댕댕이하고 투여를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 차이가 있는가 하는 시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CLA를 투여해보니까 일정 부분 체지방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댕댕이 200mg 투여했을 때와 유사한 체지방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댕댕이를 400mg 투여했을 경우에는 CLA보다 월등한 체지방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댕댕이 열매 추출물은 복부 지방 밀도도 감소시키더라. 그리고 체중도 감소시키더라 하는 것이 동물 실험 결과에서 확인되었고, 다음은 임상 실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 20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건강하고 신체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BMI, 즉 체질량 지수가 과체중에 속하는 사람, 그러면서 약을 먹지 않는 사람 121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인체 적용 시험을 했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총량에서는 12주 후에는 약 한 5.4%의 체지방 감소가 확인되었고, 부분적으로 체질량 지수라든가 체중, 그 다음에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체지방률, 렙틴 호르몬 변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팁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댕댕이만 잘 챙겨 드셔도 체지방 감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가해서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조금만 병행해 주시면 정말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글리버 댕댕팩은 20ml 10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제품 보관이 용이하도록 생산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께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댕댕이를 잘 챙겨 드시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또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 이 댕댕이를 드시고 정말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었던 분들이, 예민하신 분들은 3일만 잘 챙겨 드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몸이 가볍네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 댕댕이는 수용성으로 체내 흡수율이 아주 빠른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간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이런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섭취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액으로 드실 때는 1일 3회, 1회당 2 내지 3ml씩 드시고요. 간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양을 늘려서 섭취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물 실험이나 인체 적용 시험 과정 중에 200ml보다는 400ml를 투여했을 때 더 좋은 아주 큰 효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늘려서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위가 약하거나 위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물에 희석해서 드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간혹 원액으로 드셔서 위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속쓰림을 느끼실 수 있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성위염 때문에 고생하시던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걸 드시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에 희석해서 드실 때는 60ml 정도의 물에, 가급적이면 좀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액상이다 보니까 흘리거나 손에 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타 섭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밥 하실 때에 쌀을 다 씻고 물을 맞추고 댕댕이를 좀 넣어서 밥을 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정말 밥맛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야채 샐러드 드실 때 뿌려서 드셔도 되고요. 또 음료수 드실 때 넣어서 드셔도 되고,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에다 넣어서 드시면 숙취 해소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